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라이트 자서전 12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순서는 오늘 이 이야기 순서가 아닌데 이제 이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구독자님께서 또 이제 또 저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신 일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번 더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이야기부터는 이제 누가 들어도 좀 많이 좀 이제 그 뭐랄까 좀 아름답다, 정말 열정이 느껴진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참 숭고함까지도 느껴진다라는 그럴 법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좀 보편적인 그 내용에 있어서 그 주제상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감을 이제 가지시고 이제 들어주시면 많이 다가오실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드디어 이제 사업 진행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단순히 그냥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 것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까지 가서 어딘가에 노력을 통해서 자리 잡는 것도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유튜브에 이제 거의 이제 그런 내용들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말 그대로 이제 세상을 바꾼다라는 그 초월적인 그런 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가, 이제 정말 뭐 미쳤다라는 거에 대한 선을 넘어서, 그러니까 죽기 살기의 노력을 넘어서, 그러니까 뭐 절제해서 참는 그 노력을 넘어서 정말 이게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에서 미치는 거 있잖아요.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과학자 뉴턴 같은 경우는 태양을 너무 알고 싶어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번갈아서 이렇게 하면서 7시간씩 쳐다보고 실명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알고 싶다는 그 이유로. 지금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한 건 미친 거죠, 완전. 그러니까 뭐 그것도 실명이 될 수 있는 것까지 감당하면서 이렇게 간다라는 건, 근데 이제 그런 것과 유사한 이제 그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제 열정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전에 제가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했을 때도 스티브 잡스도 뭐 허름한 차고에서 시작을 했고, 그 친구 달랑 한 명이랑 그 친구, 사실은 친구가 물건 만드는 건 천재였죠.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의 영업 중심으로 뛴 거고, 차고에서 시작해서 그렇게 영업 뛰면서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기업, 세계를 뒤흔드는 애플이라는 기업을 만들었죠. 사실 뭐지, 이 나이키라는 이 기업도 다 그렇게 초라하게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은 위기 상황과 그리고 갈등, 그리고 무작정 막 이걸 도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판단의 어떤 그 고민부터 시작해서 이게 솔직하게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라이트가 인복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전에 그 바우먼 코치라고 동업했던 그 얘기 제가 나눴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 코치님에 대해, 이 코치님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나눌 건데, 아무튼 이분도 신발에 미친 분이셨어요. 이게 나중에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절대 그냥 돈만 이렇게 투자하면서 나중에 필라이트가 이렇게 해놓으면 뭐 날로, 그거 아닙니다. 이제 그런 분이면 동업할 생각도 안 했을 테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새로운 천재라고, 이제 필라이트가 천재라고 부른 이제 또 새로운 인물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필라이트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가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천재들이 한 명씩 붙었다. 여기서 말하는 천재는 뭐 선천적인 천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데 완전 몰입해서 빠져서 뭐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열광적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사람이 붙은 겁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사업 초기잖아요. 너무 불안하니까 필라이트는 정작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고, 그 뒷걸음질을 치는 도중에 어쨌든, 근데 이 사람한테 속인 건 없었어요. 속인 건 없었는데 어쨌든 오히려 자기보다 훨씬 열정적인 사원이 생겼고, 자기는 사업하면서 고민이나 하고 있었다는 어떤 좀 그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세러라는 이제 그 여자친구와 이제 어떤 결별을 하게 된 이후 이제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 와중에 이제 여동생을 이제 이 나이키 최초, 아직은 이름은 블루 리본입니다. 최초로 이제 여동생을 사원으로 뽑았죠. 그러면서 이제 일을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규모는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뭐 대리점이 여기까지 생긴 건 아닌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발을 들어오는 규모가 커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이제 영업사원을 뽑았습니다. 정규직은 아니고 뭐 이런 식인 겁니다. 뭐 일반 슈즈를 팔면 뭐 한 켤레당 당신에게 이제 1달러 25센트의 이윤이 주어질 것이고 뭐 스파이크화를 하나 팔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2달러의 이윤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원하는 만큼의 수량을 보내주면 이제 그 사람들이 파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편지로 이제 제프 존슨이라는 친구의 편지가 오게 됩니다. 자, 이 편지가 오게 된 이유도 되게 극적입니다. 자, 이 친구에 대해서 제가 앞서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 다시 돌아가서 영상을 보실 필요는 없고, 어떤 친구였냐. 필라이트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서 2개월간 막 신나 있을 때, 그때 딱 한 친구가 거절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신발 보여주고 이렇게 주면서 너 나랑 사업 한번 같이 해볼래 하면서 그 대학교 때 같이 육상부 뛰던 친구가 있었어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신발 팔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일해볼래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나 이제 곧 결혼할 거고 사회복지사 일할 거다. 그리고 와이프도 있고 가정이 생길 거니까 난 이제 사업하는 건 좀 위험해서 나한테는 맞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거절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친구한테 신발을 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호의를 베푼 이 신발을 준 일이 또 이렇게까지 엄청난 결과를 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이 친구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근데 편지 내용에 야, 나 이제야 네가 줬던 신발을 신어봤어. 근데 이 신발 진짜 좋다. 또 사업에 전망이 있는 것 같아. 진짜 잘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나도 이거 사업에 동참하면 안 되겠냐라는 이제 편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필라이트가 이제 좀 놀라면서 어쨌든 이제 그 뭐 신발 파는 거당 이제 몇 달러 줄 거고 거래 관계가 어떻고 계약 관계가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말을 합니다. 야, 근데 정규직으로 아직 그렇게 할 만한 그런 규모가 아니야. 그리고 할 거면 영업사원으로 그냥 네가 파는 켤레당 얼마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밖에 일을 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사회복지사잖아요. 사회복지사가 수입이 많을 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아내가 때마침 아이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야, 상관없어. 나 지금 투잡이건 쓰리잡이건 막 뛰어야 되니까 너 그 아르바이트 식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신발 보내. 그럼 내가 그 다 주변 사람들 다 팔을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근데 어떤 특징이 있었냐. 이제 필라이트가 이제 놀라운 경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친구가 이제 4일에 한 번 정도 편지를 보내대요. 뭐 이렇게 해서 팔았다, 저렇게 해서 팔았다 이런 내용이 조금씩 담기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틀에 한 번씩 편지가 오더니 보고를 다 하더랍니다. 뭐 어느 날에 몇 켤레를 팔았고 어떤 신발을 팔았고 얼마에 팔았고 뭐 누구한테 팔았고 어떤 사람을 알게 됐고 뭐 일기처럼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인가는 이제 자기가 도저히 필라이트 입장에서는 도저히 답장을 쓸 수 없을 만큼 편지가 막 날아오더랍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이 한나를 다 읽을 쯤에 또 편지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하루에 막 두세 통, 세네 통씩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필라이트가 일일이 답장을 다 할 수가 없을 정도로까지 막 내용이 막 오는 겁니다. 또 막 열정에 차가지고 이 친구는 너무 신발이 잘 팔린다, 뭐 이런 일 있었다, 저런 일 있었다 하면서 막 보내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베이스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꿈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엉뚱함과 그 아름다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필라이트도 이 운동화 사업을 너무 사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면서 운동하게 되면 건강하게 될 거고 또 아주 유익할 거라는 어떤 그 막연한 기대감 같은 꿈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회사의 그 오니치카 타이거 이분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필라이트와 만났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걸 바라보면서 팔고 있습니다. 라고 했고 실제로 모든 사람들 집집마다에 실제 운동화가 다 있죠. 사람마다.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바우먼 코치라는 그 사람도 이제 육상 선수들의 기록을 그 사람은 이제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든 신발이 정말 중요하고 조금이라도 더 낮게 최대한 잘 맞게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신발에 미친 그 코치였죠. 그 동업자. 그분도 이제 어떤 그런 게 있었고. 이 친구도 필라이트가 말하기에 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신발을 파는 것도 파는 건데 이렇게 엄청나게 하는 것도 그런 건데 자기가 여지껏 본 사람 중에 이제 운동화 그리고 신발 스포츠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뭐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이 바우먼 코치보다도 더한 친구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 친구도 모든 사람들이 운동화를 신고 신나게 달리면서 건강을 지켜나가고 기쁨을 누리고 이 친구는 그때 이 친구는 어디까지 간 거냐면 불교까지 도용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달리기를 해본 선수잖아요. 이 친구도 존슨이라는 친구도 극한까지 계속 달리다 보면 이 4점이라는 게 오고 그래서 그걸 넘어서게 되면 이제 어떤 엄청난 희열이 이제 나오나 봐. 이제 고통을 이렇게 적응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달리기가 고통의 과정을 막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몸이 거기에 딱 틀이 맞아져 버려가지고 이제 어떤 극한의 어떤 희열감, 고통이 사라지면서 자기가 의식하지 않아도 계속 꾸준히 달리게 되는 그 시점이 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희열을 모든 사람들에게 맛보게 해주고 싶다라는 꿈이 이 친구에게 있었던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가 그 막 판매 그 기록, 그 편지 글에 대해서 필라이트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막 자기가 도저히 다 읽을 수도 없고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자기는 감당이 안 됐다. 근데 이제 가끔씩 읽어보면 뭐 이런 내용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실제로 같이 달리면서 막 운동을 또 파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맨날 뛰고 뭐 이러고 하니까 지금 이게 1960년대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운동 그리고 뭐 아침에 조깅하고 뭐 살을 빼고 이런 개념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막 이유 없이 주변에 막 뛰는 사람은 할 일 없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남아 돌아가지고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봤대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편지에 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뭐 내가 콜라 세례를 툭 하고 막 받는다. 콜라를 얻어 맞는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지나가다 예를 들면 뭐 택시 운전수가 이 형씨 오늘도 또 뛰는 거야? 하면서 하더니 맨날 뛰고 그렇게 에너지가 남아돌아 이걸로 목이나 축여 하면서 말이나 타고 다니지 그래 하면서 콜라를 막 던지는 거야. 이렇게 음료수 마시면서 몸 좀 식히라고. 그런 이제 그런 거 막 다 겪으면서까지 열정적으로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팔아 제끼는 겁니다. 그리고 때마침 또 일이 어떻게 됐냐. 요게 되게 이제 묘한 시점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친구가 갑자기 또 사회복지사 일을 그만두게 돼요. 필라이트가 근데 이거는 예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일은 이 친구한테 안 맞는다. 자,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것도 이제 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존슨이라는 친구가 사회복지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전화를 받았답니다. 근데 나이 든 여자의 전화를 받았는데 이 여자가 당장 빨리 나한테 안 오면 난 자살해버릴 거야. 하면서 이런 통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 일은 정말 어려운 게 세상 가장 그 사회 밑바닥에 있는 엄청나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직접 상대하면서 이렇게 대해주는 일이다 보니 별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죠. 이 통화 내용을 받은 이 존슨이 이 순간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을 들었는데도 가기가 싫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명감과 봉사로서 이제 말 그대로 사회복지사는 해야 되는데 가기가 싫더래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어디로 나오시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근데 이거를 그 사회복지 사무소의 직장 상사가 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존슨을 불러다가 당신 그렇게 죽어버리겠다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당신은 사회복지를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막 이제 엄청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침내는 이 존슨이라는 친구가 이 일은 진짜 내가 아닌가 보다 이제 그만두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이제 신발 사는 일에 집중해서 매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편지 내용에 계속 뭐가 이제 자꾸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느냐. 필라이트한테 너 사업 잘 돼가냐? 사업 전망 있냐? 진짜 이렇게 계속 내가 같이 이거 일해도 되겠어라는 그 편지 내용이 계속 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필라이트는 정작 뭐 이랬답니다. 처음에는 그 편지 이렇게 받았을 때 이런 느낌이었답니다. 너무 시작부터 열정적으로 하길래 이렇게 하면 필라이트도 달리기를 한 사람이니까 초반에 이렇게 오버페이스 하면 분명히 지치게 될 거고, 얘 조만간에 그만두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계속 하더라. 계속 점점 더 많이 편지를 보내드리고, 더 많이 팔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게 답장은 쓰기는 귀찮고 내가 뭐라고 해줄 말은 없고 자기도 이 친구만큼의 열정으로 팔지 못할 것 같고 하니까 자기 여동생 진한테 야, 너가 이 친구를 담당으로 네가 답장을 써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한 달 뒤에 여동생이 그러답니다. 오빠 월급 엄청 올려줘. 그럼 내가 상대해 볼게. 이 사람은 너무 과도한 업무로 상대를 해줘야 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 앞으로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경험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부하 직원이 더 열정적으로 사장보다 광적으로 미친 사람처럼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 이제 이 편지도 이게 이렇게까지 받으면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미친 사람 같잖아요. 근데 이게 또 다 나름의 그 어떤 쓰임새가 있다고 참 신기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또 사용이 되느냐. 필라이트가 나중에 또 충격을 받으면서 놀랍니다.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받은 편지는 이 친구가 보낸 편지의 일부였다. 무슨 얘기냐면 영업을 하면서 고객들과 함께 달리기까지 해주고 뭐 애로사항도 다 들고 그걸 또 보고서로 다 리스트까지 작성하면서 팔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편지까지 다 보낸 겁니다. 고객들한테 뭐 어디 뭐 졸업식 갔어요 가면 이제 뭐 축하드립니다 이거 다 보내고 또 누가 또 자기가 팔았던 신발 신고 우승했어요라고 하면 뭐 몇 등 했어요 이러면 너무 축하드립니다 다 편지 다 쓴 거예요. 이건 뭐 천재라고 불릴만 하지만 그 파는 일에 이제 완전 그렇게 된 그 친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친구가 필라이트한테 그래서 어쨌든 이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 내가 네 회사에 블루리본, 아직은 블루리본입니다, 이름이. 네 회사에 정직원으로 날 채용해주면 안 되겠냐. 최초의 정직원인 겁니다. 그랬더니 필라이트는 필라이트대로 근데 이 고민이 있었어요. 선뜻 대답을 못하고 질질 시간을 끌다가 알겠다. 그러면서 한 달에 $400밖에 못 준다. 그래도 하겠냐라고 했더니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니까 필라이트가 그만둘 줄 알았어요. 이렇게 액수를 제시를 하면 이게 너무 낮은 액수였기 때문에 안 할 거겠지 하면서 했는데 그러더랍니다. 나 사회복지사 일했을 때 달랑 한 달에 $430밖에 못 받았어. 별 차이도 없으니까 원래 가난하게 살았었기 때문에 단련까지 된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을 받고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참 이 사람 일하는 게 정말 신기하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더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필라이트의 상황은 어땠냐. 정작 본인은 이 사업은 언젠가 망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발을 빼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도중에 이 친구한테도 어느 정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랬냐? 이것도 이제 사업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필라이트를 두고 사업을 할 때 제일 괴롭혔던 아킬레스건입니다. 뭐냐면 은행과의 관계. 무슨 얘기냐면 매출액은 계속 늘고 있으니까 파는 신발의 켤레수는 계속 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규모가 커지니까 어떻게 했으면 대출을 받아야 되죠. 은행에 한꺼번에 어쨌든 그 일본에서 금액을 지불을 하고 물건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면 어느 은행이 그걸 날로 그냥 뭐 신용도 없는데 그걸 막 다 무조건 빌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 전망성과 기타 상황과 이제 당신들 그 회사의 그 재무 건전성이 어떠냐라는 걸 확인은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때 1960년대는 이제 은행이 더 발달을 하지 않았던 상태였고 더 보수적이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도무지 잘 대출을 안 해주려고 막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직원 누구 이름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이 필라이트가 여기에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유인즉슨 어떤 거냐. 첫 해 필라이트가 매출액을 $8,000를 이제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고작 이익금으로 나눈 게 $250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사원을 또 뽑아야 되니까 많이 팔게 됐으니까 자기 혼자 다 못 팔잖아요. 그럼 이제 영업사원을 또 뽑아야 되죠. 그럼 거기에도 또 페이를 줘야 되잖아요. 이거 다 떼고 나니까 첫 해 매출은 $8,000였으나 남은 돈은 $250.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 이게 사실상 이걸 가지고 은행이랑 딜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몇 번을 해줬대요. 해줬는데 어쨌든 다 갚긴 했습니다. 그 대출을 갚았는데 점점 규모가 커지는 거죠. 왜? 신발 팔아야 되는 그 켤레수가 늘어나니까 그걸 한꺼번에 사올 때 그 빌려야 되는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존슨이라는 친구한테 정규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야, 지금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지금 상황이 12,000달러에 갚아야 될 빚이 있어.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물론 그걸 매번 매순간 갚고는 있는데 그러면 사실상 제로섬이라고 남는 게 없다고. 우리 회사가 이런 상황이야. 근데 너 진짜 계속 정규직으로까지 이렇게 일을 해야겠어? 라고까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필라이트는 뭐 알겠다고 하면 너는 너가 그렇게 해서 선택하고 네가 알아서 그렇게 해서 다 받아들인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는 이렇게 계속 제로섬으로 가면 규모만 커지고 있고 남는 돈은 없고 거기다 더 문제는 뭐였냐면 일본 회사가 자꾸 신발을 늦게 보내더랍니다. 민기적. 빨리 보내서 빨리 다 팔아서 이걸 대출금을 날짜에 늦지 않게 딱딱딱 회수를 해줘야 이게 신용도가 유지가 되면서 더 대출받고 그래도 될까 말까 파는데 이 은행에서 불안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팔아 제낀 건 알겠는데 자기 자본금이 하나도 없다. 사실상 자기 자본금이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당신들이 어떤 비수기나 이럴 때 신발이 안 팔렸을 때 자기 자본금 가지고 떼어서라도 우리 은행한테 돈을 줄 수가 있냐 이제 이거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쨌든 막 파는 족족 계속 규모만 커지고 있고 여기 이 블루 리본 이 필라이트 회사에는 자본금이 쌓이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은행에서는 너무 불안하고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더 문제는 뭐냐? 미국이 넓죠. 그럼 은행이 한 군데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때는 금융업이 아직 그만큼 발달하지 않은 때여가지고 필라이트가 속한 그 주에서만 은행 거래가 거의 가능했고 딴 데로 넘어가서 주를 넘어가서 거래를 하려면 너무 번거롭고 사실상 불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살던 그 지역이 규모가 큰 데도 아니었고 그래서 달랑 은행은 두 군데였는데 이제 퍼스트 아메리칸 뱅크 여기서 이제 주로 대출을 받은 거고 그나마 US 뭐 뱅크 여기서는 하나도 대출을 받지 못했대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냥 딱 잘라서 이런저에 거절해가지고 그래서 이 은행을 갈 때마다 이제 뭐 처음에는 어떤 직원이 있었는데 이 직원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화이트라는 직원한테 떠넘겼습니다. 이 필라이트 상대하는 걸 이 대출 협상을 하는데 근데 이 또 화이트라는 직원도 알고 봤더니 이제 출세를 막 꿈꾸는 그 이제 은행장으로서의 그 출세를 이제 승진을 꿈꾸는 사람인데 이렇게 너무 위험 부담 요소가 큰 사람이 자꾸 대출하러 오니까 너무 상대하기 싫은 겁니다. 혹시라도 펑크가 탁 나서 필라이트 사업이 안 돼 버리면 자기는 은행에 이제 엄청난 대출금을 회수를 못 받게 돼서 큰 타격을 입힌 사람이 돼 버리기 때문에 승진은커녕 잘리지 않으면 다행히 이런 상황인 거죠. 또 이 사람 위에 바로 보스가 있습니다. 보스. 이 사람이 또 그렇게 깐깐했고 이 사람이 사인을 해야지 대출금이 나가는 거래요. 근데 이 또 보스는 필라이트를 직접 상대하긴 또 싫어하고 이러면서 그 사이에 낀 이 화이트는 그래도 육상 선수 출신이어서 필라이트를 좋아하긴 했다라고 합니다. 사적으로. 근데 계속 미안하다 어쩌다 뭐 이번엔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필라이트는 괜찮은데 태어난 척하면서 양복에 빼입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뭐 사업 상황이 이래요 뭐 다 팔았어요 또 다 팔았어요 하면서 직원이 또 몇 명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 자본금은 아직은 그렇지만 대출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계속 지금 대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살얼음판 걷듯이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와중에 그 친구가 난 자기는 실직됐다면서 정규 사원이 되겠다라고 하니 얼마나 이게 벙 떴겠어요. 근데 그래도 기어 이 친구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겠다라고 하니 이건 받아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필라이트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 상황에서 이 사업이 마침내는 안 될 것 같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회계사 시험 준비를 막 해가지고 회계사 패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사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사업을 접은 건 아니고 사업은 주말에 몰아서 일을 다 하고 그리고 회계사 업무 취업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회계 일을 하면서 회사 재무제표들을 상대하고 이제 그 망하는 회사들의 특징들을 관찰하게 되면서 이 필라이트가 놀랍게 또 의도하지 않게 사업에 대한 것에 많은 교훈과 배움을 얻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상황은 이렇게 돼가는 뜻하지 않게 막 사업이 진행되면서 굴러가고 있고 정작 본인은 이제 안 되겠구나 싶어서 언제 망할지도 모르지 비수기가 생기면 한순간이라도 구멍 나서 펑크가 나면 자금 회전이 안 되니까 망하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회계사 회사원으로 이제 취업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사이드로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고 이 와중에도 이제 제프 존슨이라는 또 다른 광적으로
달리기를 살아가면서 운동화를 파는 또 다른 정규직 사원이 또 생겨나게 되었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또 굉장히 극적인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고, 여기서 정말 신발에 미쳤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을 바꿀 만한 신발이 나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이제 그런 가르침을 얻게 되고, 이렇게까지 꿈에 미쳐서 사람이 이렇게 갈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보게 됩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냥 사적으로 그냥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에서만 결부된 그런 욕심도 아니고, 필라이트도 이 일 자체는 너무 사랑하면서도 이게 무서우니까, 대출금을 직접 자기가 상대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서워가지고 떨면서 오늘 같은 일도 이제 발생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기도 하고 한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좀 더 이제 세상을 또 아름답게 보기도 하면서 어떤 기쁨과 즐거움의 정서를 여러분들이 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